자, 최근에 그 장기 주사제형 그 회사들이 새로 이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들이 많이 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초에 나온 뉴스들을 이제 몇 개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인제 삼천단 제약 뭐 장기 지속형 주사제 1,340억 계약 본격화했다고 나오죠. 이것도 역시 이제 마이크로스피어 계열입니다. 근데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좀 신뢰하는 회사가 아니라서 별 의미 없다고 보는 게, 왜냐면 지금 이 삼천당 제약이 발표한 이 계약 내용은 이제 루프로렐린이죠. 저 펩트론이 개발한 그 전립선 치료제 제형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특허 쪽을 보면 이 삼천당 제약은 제형 특허가 지금 없어요. 근데 제형 특허가 제출하지도 않고 지금 어떤 그 장기 주사 마이크로스피어 관련해서 지금 어떤 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루프롤렌 제형을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뭐 제형을 갖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벤처 고런 애들하고 좀 합작하지 않을까, 고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비만 치료제 그 약동학 파일하고 루프롤린 같은 그 초반 방출이 요구되는 그런 약동학 파일은 기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별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또 마이크로스피어 계열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마이크로스피어 제형 회사들이 박터지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그 나온 뉴스를 하나 또 살펴보면 아울바이오라고 인제 롱액틴 관련해서 하나 또 등장을 했습니다. 아울바이오 112억 시리즈 C 펀딩 마무리. 얘도 이제 장기 주사 제형이에요. 롱액팅. 뭐냐면 이 아울바이오도 역시 마이크로스피어 계열입니다. 얘는 특이하게 마이크로스피어 계열에서 루프롤린하고 터제파타이드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 제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장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기술이라는 건 계속 이제 신기술이 발표되고 경쟁 회사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모멘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 회사의 출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바이오를 잠깐 뒷배보면 자 봤습니다. 아울바이오 홈페이지인데요. 자, 이미 세마글루타이드 제형은 이제 만들어 있는 회사로 보여요. 이게 세마글루타이드 1개월짜리입니다. 자, 그럼 뭐 하는 회사인가 봤어요. 자, 이 모양이 뭐냐면 이 가운데 엑스티나 마이크로스피어 플랫폼 기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자, 이게 바로 멤브레인 필터 방식입니다. 지금 그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멤브레인 회사가 하나 있죠. G2G 바이오입니다. G2G 바이오하고 동일한 특허 방식을 쓰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요 그 멤브레인 방식의 장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그럼 자, 아이오바이오 인제 특허죠. 그러면은 얘들은 쭉 특허를 보시면 미세 액적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세 액적 제조 장치라고 그래 가지고 이 장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경쟁력 나름 있다고 보는 게 G2G 바이오는 장치에 관한 특허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장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도면을 좀 보시면 자, 이 옆에 이 도면을 보시면 여기 옆에 이 옆에 그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양쪽 주입구 이게 뭐냐면 이 멤브레인 필터입니다. 필터로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용액을 주입했을 때 필터가 주는 기압 차이를 좀 균일하게 기압을 생성을 해서 균일한 마이크로스피어를 생산하려는 그런 특허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그 마이크로스피어 모양을 좀 봐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약동학 데이터를 하나 공개한 게 있긴 한데 세부적으로 뭐 자세하게 공개하진 않았어요. 그럼 일단 요걸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그 GLP-1 수용자 자동차에 대한 GLP-1 수용자 자동차 및
삼중작용제를 포함하는 단일 제형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가랑 비슷하죠? 자, 뭐랑 비슷하냐면 펩트론의 특허랑 거의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펩트론도 GLP-1 및 터제파타이드까지 세마글루타이드와 터제파타이드 제형 특허를 동시에 한 특허로 뭉뚱그려 놨잖아요. 얘들도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을까? 그러면은 이 초반에 약동화의 프로파일을 보면은 방출이 초반에 많이 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G2G 바이오의 약동화 프로파일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방출 제어제를 쓰고 그 마이크로스피어 크기 일정 부분의 이하를 다시 한번 걸러내는 필터를 또 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동화 파일을 초반에는 되게 위아래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예전에는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어디가 있나? 그렇지. 이거 여기군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했던 그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서 발표했던 건 약간 이제 거기다 방출 제어제 쓰고 다시 필터링을 하고 미세구를 좀 더 작게 만든 제형이고, 이건 이제 초반에 발표한 특허 제형인데 거의 필터링을 좀 더 가하지 않은 멤브레인 방식이지만 초반 방출하고 최고 혈중 농도가 많이 요동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비해서 저기 이 아울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얌전하다 그래야 될까? 예. 프로파일이 되게 약간 얌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위아래로 요동치는 게 적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마이크로스피어 자체의 크기를 5 마이크로미터로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게 이 제형이에요. 그러니까 초음파 분무 방식은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의 방식은 20 마이크로미터로 고정을 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스피어의 크기를 더 줄였어요. 줄여서 더 작게 만들다 보니 일관성은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왜냐면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5 마이크로미터잖아요. 그거의 밑바닥까지 내려서 아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피어를 예를 들어서 30 마이크로미터로 했다라고 하면 30 마이크로 이하의 크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작할 수 있는 최소 범위 내로 아예 줄여 가지고 약동화 프로파일을 좀 매끄럽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 인벤티지 랩의 약동화 프로파일에 비교하면은 비만 치료제에서 요구되는 초반 방출이 거의 없으면서 시간이 지나가서 서서히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이 프로파일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제형, 이런 약동화 프로파일을 보이는 이 상황은 어떤 거랑 잘 어울릴까요? 그렇습니다. 펩트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루프로렐린 제형 초반 방출이 요구되는 이런 전립선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이 되게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루프로렐린의 제형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이 회사 말고도 또 하나 어제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삼익제약이 또 이제 장기 주사제 플랫폼 기술 특허 등록으로 장중에 상한가 가까운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짚어봐야겠죠. 삼익제약은 그럼 어떠냐? 자, 이겁니다. 삼익제약의 장기 주사 제형도 마찬가지로 또 마이크로스피어예요. 살펴보시면, 자, 이게 마이크로스피어 모양입니다. 자, 삼익제약은 특이하게도 어떤 방식을 썼냐면은 분무건조기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말은 뭐냐면 펩트론의 원천 기술이라기 하긴 뭐하지. 하여튼 마이크로스피어 제작하는 데서 분무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갱이를 보시면 좀 조잡합니다. 그죠? 제각각이에요. 이제 분무 방식의 마이크로스피어를 되게 적나라하게 찍어줬는데, 왜냐면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분무 방식을 썼어도 이렇게 마이크로스피어의 모양을 공개적으로 공개한 사진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마이크로스피어의 모양은 인제 가늠을 할 수 있겠죠. 분무 방식의 마이크로스피어를 만들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자, 알갱이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습이 나오죠. 예. 분무 방식 뭉치게 됩니다, 알갱이가 작으면. 그리고 크기가 상당히 제각각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회사는 바리시티닙 같은 뭐 장기지속형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삼익제약 같은 경우는 예, 비만 치료제는 접근하기 힘들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새로 출시한 뭐 삼익제약이라든지 삼천당제약 그리고 아울바이오 모두가 지금 또 마이크로스피어 제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대웅제약도 마이크로스피어 제형으로 3개월 이상의 비만 치료제를 만든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인제 이런 그 모양이 담보되지 않는 자, 스피어를 균일하게 없는 회사들은 뭘로 가야 되냐면 3개월 이상을 노릴 겁니다. 왜냐면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자, 고도 비만 환자들이 살을 뭘 어떻게 한 뭐 20% 감량했다고 칩시다. 1년 정도를 인제 비만 치료제 맞으면 요구되는 감량 목표치 딱 정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요구되는 약물은 뭐겠어요? 유지 용량으로서 약물 탑재량을 줄일 수 있죠. 그러면은 약물 탑재량을 줄인다는 거는 버스트 초반 버스트로 인한 단점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들의 그 장기 주사 제형을 쓰는 애들은 전부 다 이제 롱 액팅 중에서도 3개월 이상의 유지 용량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마이크로 스피어 제형의 비만 치료제는요, 단연 인벤이 데이터는 원탑입니다. 근데 이거 최근에 인제 또 비만 시장이 이제 경구용으로 간다. 막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제 장기 주사제는 안 맞 뭐 주사제 주일회씩 어떻게 맞냐. 장기 뭐 그 알약으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게 알약이 주는 단점이 나와 있잖아요. 세바글루타이드. 경구용은요. 어 저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복용 시기 그리고 금식 조건 까다로워요. 이걸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구용은요. 이미 리베서스가 당뇨병 치료제로 나와 있죠. 이게 몇 밀리냐면 13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뇨병 치료제로 2 알을 먹으면 어떻게 되지? 28밀리죠. 그럼 얘들은 당뇨병 치료제로 먹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비만 치료제로 인제 25mg을 복용하지 않아도 분명히 얘들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당뇨병 치료제로 그 약을 받아 가지고 2 알을 먹으려는 그런 꼼수가 등장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포글리프론. 오포도 인제 3월 말에 나올 텐데 이것도 매일 먹어야 되는 장용성이라 복용 시기는 구애받지 않아요. 근데 자, 일반적으로 인제 이런 약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유지요법입니다, 유지요법. 왜냐면 비만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먹게 되면은 오포글리프론 같은 경우는 체중 감소율이 그렇게 뭐 액티브하게 현저하게 주사제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그러면은 과연 이제 경구용이 대세가 될 것인가라고 보면 자, 인벤티지 뭐 만들었죠? 6 개월까지 오포 6 개월 제한까지 오포글리프론 특허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인제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호르몬을 호르몬 계열의 인제 치료제잖아요. 그러면 약이라는 거는
복용 시기가 적을수록 안정된 혈중 농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 1에 맞는 어떤 그 주사제보다는 차라리 주 1에 맞느니 매일 먹겠다 이런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남성 호르몬 치료제 같은 경우 갱년기 장애에 쓰이는 이게 지금 대부분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 위주의 시장으로 다 재편이 됐어요. 인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뭔가 약을 먹는 사람들은 지금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습니다. 예. 3개월짜리 주사 한 방 맞고 1년에 4번 가는 걸로 예. 지금 이 시장이 정리가 싹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사용자의 본인의 마음인데 장기적으로 호르몬을 컨트롤하고 싶고 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롱 액팅 주사제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주사제 자체가 주 1회이기 때문에 경부제가 살짝 각광받는 걸로 보이지만 1개월보다도 감량 효과가 떨어지고 그죠? 1개월 주사제보다 감량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약물 혈중 농도의 컨트롤이 1개월, 3개월보다는 위아래로 요동치는 그런 혈중 농도가 고점 갔다가 밑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계열은 장기 주사제형으로 가는 게 시장에 나중에는 트렌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 인제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특허 등록이 계속 하고 있는 뭐가 되겠죠? 세마글루타이드. 주 1회 제형 정도 나오면 이거는 그래 월 1회 맞느니 주 1회 그냥 뭐 알약 하나 먹고 말까라는 대체 수요가 충족되게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세마글루타이드 그 인벤티지랩의 그 제형은 주 일주일마다 주 1회 제형이잖아요. 자, 주 1회면 뭐냐면 주 1회가 주는 장점은 매주 일요일 날 매주 일요일 날 복용 시기를 정해 놓으면 돼요. 우리가 인제 주 1회라고 하면 매주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체크할 것 같지만 자, 매주 일요일 날로 먹는 시간을 정해 버리면은 그냥 일요일만 먹으면 됩니다.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매일 먹어야 되는 경부용보다는 당연히 주에 한 번 먹는 게 약물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컨트롤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복용 시기가 적을수록. 그래서 지금 뭐 경구용이 나오면 경구용이 시장에 다 씹어 먹을 것 같지만 경구용 약을 우리는 늘상 이렇게 매일 복용하는 어떤 약물들 예를 들어 탈모 치료제나 어떤 호르몬 관리가 필요한 약들은 거의 인제 롱액티로 넘어가는 추세였으니까 보조요법에서는 경구용의 각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매일 먹어야 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계열은 매일 먹으면 그 복용 시기도 맞춰야 돼요. 일정한 시간에 먹어 줘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에요 진짜. 아무튼 뭐 경구제가 하나의 옵션으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지만 만일에 오포글리프론 같은 경구용이 또 등장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인벤티지랩 3개월, 6개월짜리 주사 한 번 맞고 그냥 끝내는 걸로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지금까지 나온 삼익제약, 어떤 장기 롱액팅 그리고 아울바이오 지금 이거 마이크로스피어가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기 주사 제형은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스피어 자체가 인제 써 보니까 안전하고 만들기가 쉬웠거든. 음. 만들기가 쉽습니다. 분무 방식이라든지 멤브레인 방식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에멀전 방식이라든지 이미 다 특허가 인제 공개되고 제조법에 대한 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더 미세하게 누가 만드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나온 이 회사들의 인제 새로 출사표로 던진 회사들의 제형을 살펴봤고 그중에서도 아직은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인벤티지랩의 제형이 그다음에 약동화 프로파일은 제일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칩니다.